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 주인집이 경매를 당했을 때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들이 전국에 10명 중에 4명이라고 합니다. 그 4명 중 1명은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보는 것은 전세제도가 가진 허점 때문인데요. 세입자로서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자, 우리가 방을 보고 계약 약속을 잡게 되면 중개사는 계약 전에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요? 중개사는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떼보고 하면서 혹시라도 계약에 문제될 만한 사안은 없는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진 않을지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이 위험할 수도 있는 집을 계약해주게 되면 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험하지 않은 집일 때에만 계약을 해주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해도 별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만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개사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을 보기 전에 먼저 등기부등본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된 피해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들을 가져왔고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소유자 정보를 위조해서 허위 매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사실 분양 관련된 사례라서 우리와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등기부등본의 주소나 소유자와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스스로 열람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사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2살의 하모 씨가 C 오피스텔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 5,500만 원을 가지고 전세로 계약해서 정 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은 물론 집주인인 정 씨의 얼굴도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게 들어가서 살다가 9개월이 지난 뒤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세입자 되시죠? 월세가 밀려서 주인한테 전화 왔어요. 밀린 월세 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전세로 살고 있는데. 하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하 씨는 당장 방으로 올라가서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실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얼떨떨한 상황은 등기부등본을 인쇄하고 나서 비로소 명확해졌습니다. 계약을 했던 집주인 정 씨의 이름은 등기부등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부동산 중개사였고 다른 사람의 오피스텔을 자기 소유로 위조한 뒤 계약할 때 방금 출력한 것처럼 건네면서 속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수정했던 것이죠. 이런 사기를 31건이나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조차도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해볼만 하겠죠.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내용은 최근 일인데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 규모의 원룸 임대보증금 사기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만 96명, 피해 금액은 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학생, 취준생을 노려서 진행된 계획적인 사기인데요. 피해자들에게 임차인 현황, 그리고 선순위 대출 금액 이런 것들을 허위로 고지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진행한 사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 융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속여서 안전한 집인 척 계약을 한 것인데요. 결국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이것을 되찾기 위해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집이 경매 처분되더라도 은행이나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보다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요약해보자면 집에 융자가 없다고 속이고 안전한 집인 척 계약을 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이제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등기부등본이 뭔지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집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보통 계약할 때 중개사가 출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혹시나 하는 사기 피해를 막고자 스스로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계약날 당일에 내가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집합 건물로 체크를 하시고
현재 유효사항만 포함하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발급 시의 요약이라는 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자, 이제 등기부등본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표제부에는 집 주소에 대한 정보가, 갑구에는 집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을구에는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얼마인지와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핵심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주소, 소유자, 근저당, 이 세 가지를 확인할 건데요. 첫 번째는 주소입니다. 주소는 내가 들어갈 집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또 계약서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주소를 확인할 때에는 건물의 일부를 빌리는 것이니까 토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내가 들어가는 건물 관련된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갑구에 나와 있는 것은 집주인에 대한 인적 사항입니다. 이때는 집주인의 신분증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을구에서 확인할 것은 근저당권이 있는지를 보고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이 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이 자신의 돈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적어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받아가야 할 돈이 적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혹시라도 집주인이 은행이 돈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을 때 나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보는 방법 말고 좀 더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스스로 발급받을 때 요약을 체크하면 마지막 부분의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서 발급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봐야 할 핵심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아까 봤던 대로 세 가지입니다. 주소와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중개사를 통해서 내 보증금의 안전을 보장받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보증금에 대해서 피해보지 않고 온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중개사와 나눠야 할 대화가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 최고액이 적혀 있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중개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집에 융자가 3억 정도 있던데 제 보증금 안전한지 맞아요? 안전하다면 어떻게 안전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중개사님, 이 집에 들어가도 제 보증금 안전한 거 맞나요? 혹시라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제 보증금 전액 다 회수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개보수를 제공하고 중개사분들의 서비스를 받는 이유는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중개사가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해 주기를 바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멘트와 같은 중개사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책임들을 모두 위임을 해놓아야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보증금의 안정성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만약 중개사가 안전한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납득을 시키지 못했고 납득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피해가 생긴다면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이 안전한 것이 맞는지 어째서 안전할 수 있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중개사 입으로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자취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액이 크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보증금액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정도로 1000만원 이하의 그런 소액인 경우에는 집에 융자가 많아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나라에서도 법으로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중개사에게 내 보증금이 안전한 집인지 정도만 물어보시고 확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라면 중개사분 말만 듣고 계약하기가 걱정스러워서 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안전한지를 스스로 파악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방법을 다뤄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